大家好，我是中国演员巩俐。영화 촬영 외에는 짙은 색의 립스틱을 전혀 바르지 않는 그녀. 그녀는 개인 작업실이 없고 소셜미디어도 없으며 예능 출연도 하지 않아 카메라가 없을 때에는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는 데뷔 이후 무려 13번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한 번도 밟기 힘든 칸 레드카펫을 20차례나 밟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 연예계에서 유일하게 황제라 불리는 배우 공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没有看法随便说怎么样都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황이 되기까지 그녀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1965년 공리는 중국 요령성의 지식인 집안에 늦둥이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대학 교수였고 공리는 어릴 적부터 다재다능했습니다. 비록 출발점은 좋았지만 공리는 뜻밖에도 대학 입시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공리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술시험 준비를 하는데요.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했지만 2년 연속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20세에 세 번째 시험을 쳤을 때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예술 시험 성적도 매우 좋았고 심지어 심사위원 선생님들도 연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문화 점수가 11점이 부족해 중앙이극학원 입시에서 낙방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공리의 재능을 알아본 학원의 선생님들은 공리의 이름을 쉽게 지우지 않았는데요. 대려 교육부에 보고서를 써보내 공리의 입학을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리는 그렇게 모든 연예 지망생들이 꿈꾸는 중앙이극학원에 성공적으로 입학했습니다. 이는 그녀 인생의 첫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2년 뒤 영화 붉은 수수밭의 제작진은 배우를 모집하던 중이었는데요. 공리도 오디션에 참가합니다. 공리를 처음 본 순간 감독 장혜모는 즉시 그녀를 여주인공으로 캐스팅했습니다. 그녀에겐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아름다움과 그녀만의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영화의 원작자이자 각본인 모에는 공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그는 이 연약한 소녀가 어떻게 일제시대에 담력있고 용감한 여인을 연기할 수 있겠냐며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공리는 편견을 깨기 위해 촬영 2달 전부터 시골로 가서 그곳의 삶을 체험했습니다. 그녀는 물깃는 장면을 잘 연기하기 위해 한 달 넘게 멜대를 이용해 물을 나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멜대가 휘는 효과를 위해 실제로 물 2동이를 가득 퍼담고 연습했죠. 한쪽 어깨 피부가 다르면 다른 한쪽 어깨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깨에 짊어진 이 멜대는 공리에게 큰 성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영화 붉은 수수밭은 독일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최초로 금공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영화의 유일한 여주인공 공리도 안정적인 연기로 큰 인기를 누리며 무려 데뷔작으로 단번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공리는 이번 경험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태도만이 자신을 강해지게 만드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후 영화 홍등을 촬영할 때 공리는 연약하고 힘없는 여학생을 연기하기 위해 제작진 전체의 옷을 모두 손빨래했습니다. 영화 귀주 이야기를 촬영할 때에는 미리 한 달 전부터 현지 농가에 입주하여 학습 체험을 했고 산시 사투리를 배웠습니다. 심지어 세탁세제로 머리를 감아 머리를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시골 여성으로 변신하기 위해서였죠. 촬영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기타 배우들은 심지어 공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흐트러진 머리와 때 묻은 얼굴을 하고 유창한 사투리를 말하고 있는 이 여성이 바로 공리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영화 패왕별이를 촬영할 때 공리는 고소공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는 장면을 직접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와인 2잔을 마신 뒤 용기를 내 직접 4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영화 마이애미 바이스와 한니발 라이징을 촬영하는 동안에는 2가지 서로 다른 억양의 영어를 배웠습니다. 영화 게이샤의 추억에서는 단 3초의 영화 장면을 위해 무려 5개월 동안 하루에 2000번씩 부채를 돌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촬영에서 단번에 현란한 동작을 완성하여 감탄을 자아냈죠. 공리는 촬영하는 동안만큼은 자신에 대해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만큼 연기력도 강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요괴를 연기하는 눈빛 하나로 영화 속의 인물들은 물론 화면 밖의 관객들까지 감히 숨을 쉬지 못하게 압박해버릴 정도였습니다.
공리는 오늘 대본을 받아 내일 바로 촬영에 들어가는 것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에 극도로 집중하기 위하여 반드시 많은 시간을 들여 배역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죠. 공리는 자신이 영화 한 편을 촬영하는 데에는 최소 6개월 내지 7개월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중 2개월에서 3개월은 영화 속 인물의 인생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영화를 연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만큼 공리는 사랑에도 아주 정열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화 붉은 수수밭 촬영 당시 제작진은 산둥성의 시골에서 함께 생활하고 수수를 재배하며 동고동락을 나누었는데요. 그곳에서 영화의 감독 장혜모와 신인 배우 공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15세라는 나이에 장벽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사랑은 마른 장작처럼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장혜모가 누구의 남편이라는 사실조차 까먹을 정도로 말이죠. 영화가 상영하고 큰 인기를 누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장혜모는 즉시 본처와 이혼하고 공리와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의 몇 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전성기 시기였습니다. 재능이 넘치는 감독과 연기를 위해 태어난 배우의 조합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감독과 배우로 영화 국두, 홍등, 귀주 이야기, 해왕별이, 인생, 상하이 트라이어드 등 수준 높은 하나하나의 명품 영화를 탄생시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상식까지 휩쓸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사랑을 뛰어넘어 서로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장혜모는 공리와 결혼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리에 대한 그의 감정은 아마도 애틋한 사랑보다는 예술적인 존경의 마음이 더 큰 듯해 보입니다. 공리가 결혼을 제안했을 때 그는 결혼은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종이 쪼가리 따위가 아니라 그가 주는 안정감이었던 것이죠. 현실을 깨달은 공리는 결국 장혜모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1995년 영화 트라이어드의 마지막 장면 촬영을 마친 뒤 장혜모는 결별을 선언했고 그들의 8년간의 사랑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공리는 싱가포르의 부유한 사업가 황허샹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비록 신랑은 원래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공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혼 후 공리는 남편을 따라 홍콩으로 이주했고 가정에 충실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0년 남편 황허샹의 사업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공리는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많은 영화에 출연했지만 인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6년 공리와 장혜모는 영화계에서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장혜모는 영화 황호와의 주연 배우를 찾던 중 공리만이 황호 역에 어울린다고 생각되어 그를 찾아가 설득합니다. 영화의 대본을 받아본 공리는 극중 인물에 감동하여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공리는 영화에서 화려한 의상과 섬세하고 감명 깊은 연기로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홍콩 금상장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가 상영하면서 옛 연인 공리와 장혜모에 대한 유언비어는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황허샹의 마음속에도 응어리가 맺히기 시작했죠. 장기간의 별거에 수차례의 타협할 수 없는 갈등까지 겹쳐 공리와 황허샹은 결국 결혼 1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장혜모와의 8년 그리고 황허샹과의 13년. 공리는 20여 년의 가장 아름다운 청춘을 이 두 남자에게 바쳤지만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남겨졌습니다. 두 번의 결별을 한 공리는 이제 사랑에 지나친 기대를 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은 평생 혼자 고독하게 보낼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웬 로맨틱한 외국인 남자가 그녀의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프랑스 전자음악의 거장 장 미셸 자르였습니다. 그는 세계 곳곳의 대규모 공연에서 압도적인 관객 수로 기네스북에 3번이나 오른 천재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2017년 자르는 런던과 스톡홀름에서 투어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프랑스 파리를 거쳐가던 중 친구 집에서 공리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는 독특한 동방미가 풍기는 이 여인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둘은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처럼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자르는 비록 3번이나 이혼을 했고 나이 70세가 다 되어갔지만 삶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쫓는 용기는 청춘과도 같았습니다.
이는 공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도 했죠. 자르는 공리와 좀 더 쉽게 소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종종 가방에 중국어 카드를 넣고 다니기도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르는 공리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봉이 50억이라며 공리에게 자신과 결혼한 뒤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리는 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의 17살이라는 나이 차이였습니다. 이를 알아챈 자르는 즉시 병원으로 가 신체 검진을 받은 뒤 보고서를 받아 공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70세이지만 신체 나이는 50세이고 정신연령은 40세와도 같다며 말이죠. 2019년 공리와 자르의 결혼 소식이 공개되었습니다. 결혼 후 공리는 남편을 따라 해외에 정착했습니다. 일상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종종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자르는 전혀 70대 노인처럼 보이지 않았고 늘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는 공리가 영화를 찍든 화보를 촬영하든 늘 그녀와 함께 다녔습니다. 공리 또한 자르를 따라 종종 음악축제에 참석하기도 하는데요. 무대 뒤에서는 남편의 화장을 돕고 남편이 공연하는 동안에는 관중들과 함께 관객석에서 신나게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둘은 어딜 가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했습니다. 여러 번의 감정 굴곡을 겪은 공리는 드디어 인생 최고의 동반자를 만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리는 여전히 일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很热爱我的工作，唯一的可以做的工作，我没有想改变我的工作，我没有想开任何的什么工作室啊，什么生意啊，什么任何都没有，我把我的演员做好了，这是我一生